다시. 자, 삼각형 넓이 공식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와. 첫 번째는 뭐 2분의 1 곱하기 6평 곱하기 6대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보면 4분의 루트 3 a제곱. 높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a.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길이랑 끼임각이 주어졌을 때 사용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갖다가 구하려면 공식을 셋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갖고 와서 너희들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쓸지 이 상황을 기억하라고. 이 공식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이 상황을 기억하라고. 얘는 밑변이랑 높이가 주어졌을 때, 얘는 정삼각형일 때, 얘는 두 변의 길이랑 끼임각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그럼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높이가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높이를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 A라고, H라고 보면 이거 중상대에다 얘들아 기준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놓고 빗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보면 높이는 사인으로 표시 가능하지. 밑변은 얘들아 동공 흔들리면 안 돼. 다시 여기 세타라고 놓고 여기 A라고 보면 얘들아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높이지. 그럼 A 넘겨버리면 높이는 뭐라고 줄 수 있어? A 사인 세타 쓸 수 있다고.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사인 미안해. 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밑변의 길이잖아. 그럼 밑변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넘기면 A 코사인 세타. 근데 선생님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거를 갖다가 구하려고 생각이 안 나왔고 이 과정 거쳐버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바로바로 쌤처럼 나와야 돼. 외워라.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A 코사인 세타, 얘는 A 사인 세타. 그럼 봐봐. 지금 요 변의 길이가 A지.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기준각은 세타잖아. 빗변의 길이 A. 그럼 여기는 얼마야? H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2분의 1은 밑변이 B지. 높이가 A 사인 세타지. 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유도는 해줬으니까 외우시라고.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3학년 때도 했어. 중3 때. 자, 이제 두 번째 사각형 넓이. 크게 이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평행사변형이랑 일반 사각형.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요놈이랑 요놈이랑 요 한 쌍이 평행하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나머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요게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놓고 이번에 끼인 걸 갖다가 세타라고 놓지. 그럼 요놈의 넓이를 갖다가 S라고 놓는 건 A, B 사인 세타야. 공식이. 자, 이것도 증명해줄게.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사변형 성질도 다 기억해야 되더라.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잖아. 사각형 성질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있지. 다 기억해야 돼. 여기서 그대로 나와. 그거 모르면 문제 못 풀게끔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은. 얘가 세타고, 얘가 A고, 얘가 B지. 요놈의 넓이를 갖다 어떻게 구할 거면 내가 대각선을 그릴 거야.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으로 나눠지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거 알겠냐?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지. 첫 번째 성질. 그래서 여기도 A, 여기 B, 여기 A 이렇게 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어때? 같다야? 그리고 하면 세타. 그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SAS 합동이지. 선생님 지금 말하는 이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두 변의 길이랑 끼임각이 같잖아. SAS 합동. 그러면 요거 하나 그래서 곱하기 2에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거 뭐였어?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였지. 그래서 곱하기 2하면 이렇게 나오지. 자, 증명해주신 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 일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랑 일반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 좀 달라. 얘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거겠지. 얘는 두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얘는 뭐가 주어지냐면 대각선이 주어져. 요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볼게. 요 대각선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볼게. 그랬을 때 이 두 대각이 이루고 있는 끼인 각의 크기를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볼게. 그래서 요 놈의 넓이를 갖다가 S라고 봤을 때 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외우세요. 이게 활용도 측면에서 막 높은 편은 아닌데 1순위 이거 졸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야. 근데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냥 배운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증명해 줄게. 봐봐.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 이 대각선이 A야. 그랬을 때 이 두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를 볼게. 자, 나 지금부터 보조선을 그릴 거거든. 일단은 이 초록색 대각선이랑 평행한 직선을 갖다 두 개를 그릴 거야. 그 두 개는 이 사각형의 이 꼭지점 지나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대각선이랑 평행한 보조선을 직선을 이거를 마찬가지 두 개를 그릴 건데 그 두 개가 이 꼭지점이나 이 꼭지점이 지나가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랑 요거랑 어때? 평행하지? 요거랑 요것도 어때? 다 평행하지? 그럼 요 큰 사각형은 평행사변인 거 알겠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A가 요 길이가 얼마? A, 요 길이 A겠지. 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 얼마? B. 요 길이가 얼마? B 이렇게 되겠지. 요 놈이랑 요 놈이 만나는 거 세타지.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만나는 거 여기서 동의각이니까 얼마?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이지. 그 놈의 넓이는 우리 공식성을 느낄 수 있지. AB 사인 세타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이 흰색 부분이잖아. 자, 흰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구할 거야. 얘를 갖다가 이 큰 평행사변형을 내가 지금부터 잘게 분할해서 볼 거거든.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이 네 개의 사각형의 합으로 볼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사각형 보자.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지. 노란색이지. 평행하지? 노란색이지. 노란색이지. 이것도 어때? 평행하지. 평행사변형이야. 두 번째 사각형도 보자. 평행하지. 초록색 선이니까 평행할 거 아니야. 이것도 평행사변형.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지. 그러면 초록색이니까 평행하잖아. 노란색 평행하잖아.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네 개 다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봐봐. 얘가 대각선이지. 그럼 이 하나의 삼각형이 얘 절반이지. 얘도 얘 뭐야? 절반이지. 얘도 얘 절반이지. 얘도 뭐야? 얘 절반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흰색 요 사각형은 요 삼각형 네 개 합친 거잖아. 그럼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왜요? 이해는 시켜줬으니까 어차피 유도하는 문제는 안 나와. 자, 넘길게. 자, 188페이지.
1번 봤더니 B가 3이고 C가 4래. 그리고 이놈의 넓이가 3루트 2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래. 얘들아, 이거는 약속인데 삼각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놈의 길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 각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보통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을 갖다가 표기를 할 때 대문자를 써. 대문자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대문자 B, 대문자 C, 대문자 D 이렇게 쓰면 요 각이랑 마주보는 면 있지. 얘도 똑같이 B를 쓸 건데 변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많이 표기를 한다. 그건 약속이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여기는 뭐 수능을 B를 쓴다고. 요 각 C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지. 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소문자 C 이렇게 쓴다고. 얘는 뭐라고 D 이렇게 쓴다고. 자, 저기도 삼각형은 그냥 ABC 이렇게만 주어진 상태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소문자 B가 얼마? 3, 소문자 C가 4라고 줬잖아. 저거는 뭐냐면 변의 길이를 갖다 힌트로 준 거야. 알겠지? 앞으로 이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면 돼, 삼각형은. 보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는 A고 요 각 A가 마주보는 변을 갖다가 소문자 A,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 B,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C, 소문자 C 이렇게 쓴다고. 그럼 보자. 저 B가 얼마래? 3이라고 했지? 자, C가 얼마야? 4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 했냐면 요 각 A를 구하래. 각 A를 구하니까 세타를 볼게.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넓이 줬잖아.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가 말면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 쓰자고. 그럼 3루트 2는 2분의 1을 요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 6이야. 넘겼더니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되겠지. 그래서 45도 이렇게 쓰면 틀려. 답이 한 개가 아니거든. 얘들아 머릿속에 기억해. 사인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 사분면 2 사분면이야.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것도 1 사분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2 사분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 1 사분면에서는 이 세타가 당연히 4분의 8이 되겠지. 4분의 2 사분면 입장에서는. 아, 그림으로 풀어도 되고 원으로 풀어도 되고 뭘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그림을 풀게. 2분의 루트 2면 대충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가 4분의 파인 거지? 그럼 여기도 구해야지. 여기 4분의 파이지. 여기도 길이가 4분의 파이. 여기 가운데가 파이잖아. 여기 얼마? 4분의 3파이. 그래서 각 A가 4분의 파이다. 4분의 3파이가 둘 다 될 수 있다고. 그럼 4분의 파이 할 때는 여기가 예각삼각형인 거고 얘가 4분의 3파이 할 때는 둔각삼각형 되겠지. 그래서 2, 4분면이니까 이렇게 풀면 돼. 자, 2번은 안 한다? 2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자, 501번 봐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이 AB들이. 근데 얘들아, 이 문제 푸는 유형이 있잖아. 지금 여기서 좀 처음 우리가 푸는 게 아니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단원 있지? 삼각비 단원에서 했던 유형이야. 체크에 있어. 개념유형 플러스에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할 거야. 삼각형이 넓이고 그리고 전체 삼각형 그리고 ABC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공식 쓰면? 근데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삼각형 AB랑 삼각형 ACD의 서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삼각형 ABD 입장에서 얘를 넓이로 가면 2분의 1에 4 곱하기 ADR을 몰라. 모르니까 이거 X라고 볼게. X 곱하기 사인 30대 보시면 되겠지. 자, 더하기 ACD는 2분의 1에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대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씩 정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야. X.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 접근 방식을 기억해놔라. 중학교 때도 배웠던 유형이야. 자, 이것도 계산할게. 여기 12지. 얘는 2분의 3. 그래서 얼마냐면 6루트 3이 이렇게 나오겠지. 넓이는 일단 6루트 3이 나왔고, 얘 정리하면 2분의 1이야. 그럼 x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1, 2 날라가면서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놈의 넓이는 x야. 됐어? 그럼 더하기 이거 3에 이거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2분의 3x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2x, 2분의 3x 얘는 그러면 2분의 5x고, 이게 얼마나 되냐면 6루트 3이라는 얘기지. 정리하면 되잖아. x는 6루트 3 곱하기 5분의 2에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5분의 12 루트 3 이렇게 가면 돼. 그치? 문제는 어렵지 않다, 여기. 자, 189페이지. 우리 2번. 자, 성분 AB의 길이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 2루트 3 이렇게 나와 있고, 성분 AB의 길이가 4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문제 주어진 게 평행사변형 ABCD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갖다 드릴 건데, 얘들아,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다각형은 전부 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꼭지점을 갖다가 세팅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세팅하면 안 돼. 순서대로 써야 돼. 알파벳 쓸 때 한 방향으로. 그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그건 상관없어. 그 순서에는 상관이 없지만 한 방향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A를 여기서 써갖고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쓴다고 하면 B, C, D 이렇게 써야 돼. 또는 A, B, C, D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오류가 안 생긴다고. A, B, C, D 많이 풀면 안 돼. 세팅을 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A, B, C, D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A, B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가 2루트 3이래. 여기가 2루트 3. 그럼 여기도 2루트 3이겠지? AD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얘가 4래. 여기가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놈의 넓이가 얼마나 돼? 10이라고 했지. 근데 이 A의 각도가 뭐라고 돼? 90도에서 180도 돼. 그럼 둔각이지. 둔각이지. 근데 지금 A의 크기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세타로 풀게. 이 세타가 지금 둔각인 거야. 그럼 공식 쓰자. A, B에 이거 사인 이거지. 그러면 4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8루트 3에 사인 세타고, 이게 얼마나 일이야? 이게 10이다. 방식 X 되겠지. 자, 그럼 사인 세타는 8 루트 3분의 12 되고, 이건 루트 3이지. 이것도 60도 이러지 말고 2, 4분면이잖아.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면 얘가 2분의 8이야. 얘가 8이야. 2분의 루트 3. 직선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4분면이 여기잖아. 여기서 발생하는 교점이니까 얘지.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구하는 거라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가 60도잖아.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지. 요 길이도 3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 3분의 2 파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제 60분법으로 바꿔야겠네. 3분의 2 파이면 120도겠지. 180도에 60도 뺀 거니까. 그치? 자, 2번 봐봐.
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얘들아 비출 거. 두 대각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봐야 돼 얘들아. 삼각형 넓이 공식은 우리가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 평행사변형의 넓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두 배는 길이랑 낀각이 주어져야 돼. 일반 사각형은 대각선이 주어져야 되지. 대각선 주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아니지. 등면사다리 보이지? 그럼 보자. 등면사다리 보이면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등면사다리꼴이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 평행하고. 그럼 등면사다리꼴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양 밑가리 크기가 어때? 같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려. 등면사다리꼴의 성질이야. 양 밑가리 크기가 어때? 같다고. 자, 그 상태에서 볼게. 지금 봤더니 대각선 그거라고 돼 있지. 자, 대각선. 그 다음에 등면사다리꼴 두 번째 성질. 저 초록색, 아니 주황색 대각선이랑 빨간색 대각선 어때? 같아, 맞아. 길이 같아. 그때 얘가 지금 몇 도라고 돼 있냐면 몇 도야? 45도. 두 개 길이 같으니까 한 개가 x를 볼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건 넓이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1에 이거 a b였지? x제곱하고 사인을 45도 이렇게 써서는 이게 얼마라고? 분모이라고. 공식 외우기만 하면 저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자, 얘는 얼마냐면 6분의 2 날려. 이렇게 날리고 얘 4지 넘겼더니 x제곱은 24 이렇게 되겠어. 그럼 x는 길이니까 8 잠깐만 얼마냐. 암산이 안되나. 6 아니고 잠깐만 루트 2 아닌데 잠깐만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지. 자, 505번.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냐면 지금 A, B랑 B, C랑 평행하다 되겠지? 됐어?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 평행한 직선이 나왔고 각도가 주어졌어. 그럼 목각이랑 동의각은 어때? 같이 각을 힌트로 주고 평행선을 주어진 상황은 동의가 목각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 얼마?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일반 사각형이지.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 그럼 두 대각선을 찾아야 돼. 근데 대각선 하나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하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두 대각선이 끼인 각도 안 나와 있지.
근데 그걸로는 못 풀어.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지.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합으로 보면 되겠지. 두 변의 길이 끼인 거, 두 변의 길이 끼인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됐어? 자, 그럼 들어갈게. 그래서 요 사각형은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 B, D부터 볼게. 얘는 2분의 1에 10에 사인 60도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5, 3 이렇게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 BCD 구할게. 얘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1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얼마냐면 얘를 2분의 3 그럼 얘는 2분의 73이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해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냐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됐지? 자, 넘길게. 자, 오늘 내가 해야 될 핵심 테마, 핵심 주제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야. 이게 메인 테마야.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요 근래 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와. 수학문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인 법칙 별표 3개. 그리고 26번 코사인 법칙. 거기 별표 3개.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감각적으로 코사인 법칙 적응해서 문제를 풀고 사인 법칙을 적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일단 들어갈게요. 이론은 별거 없어. 얘들아, 사인 법칙을 갖다가 만들려면 주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원이 필요하고 삼각형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원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이 돼야 돼. 외접원이. 그래서 내가 원을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게. 그래서 이 삼각형 이름을 내가 A, B, C 이렇게 붙일게. 그리고 여기 중심을 갖다가 O 이렇게 할게. 그랬을 때 요 외접원에 변지름을 라지나 이렇게 세팅을 할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얘들아, 이름부터 딱 보면 알겠지만 사인 법칙이지. 그럼 요놈이랑 관련된 공식, 요놈이랑 관련된 개념 당연히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에서 사인 값이랑 관련된 개념이겠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사인 값을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우리가 필요한 성이. 근데 주어진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지. 맞아야 돼요. 맞지? 근데 난 여기서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사인 A 값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쟤를 갖다가 직각삼각형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원 안에서 내접해 있는 삼각형 중에서 걔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 중에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지름으로 세팅해버리면 직각이 나오지. 중학교 3학년 때처럼 원이 이렇게 나와있고 지름을 지나가는 지름이 한 변인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몇 도야? 90도잖아. 왜? 요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 180도, 아니 180도지. 그럼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어떤데? 절반이니까 90도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갖다가 내가 변형시킬 거야. 한 변이 지름이 되게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기준각이 A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 같은 경우는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는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요 호 BC에 대해서 요 A랑 요 호 BC에 대해서 요 놈도 어때? 각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요걸 갖다 이렇게 써야 돼.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은 같잖아.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그럼 봐봐. 이 사인 A 그럴 수 있지.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기준각이야. 그럼 빗변은 이게 되고 높이는 뭐가 돼? 이게 돼. 기준각이 이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게. 요 삼각형의 각도를 갖다 내가 A, B, C 이렇게 놨지. 그럼 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은 스몰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은 스몰 C, 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은 스몰 B 이렇게 생각을 놓겠다고. 그리고 매저번에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라지 R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요 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2R 이렇게 될 거고. 됐어? 자, 지름 세팅 다 했다. 사인 A 값 그럼 얘는 2R분의 A 이렇게 되겠지. 됐어? 2R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건 내가 사인 B 보여볼게. 사인 B는 이제는 기준각을 갖다가 뭘로 삼겠다는 얘기야? B로 삼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B가 뭐냐? 요게 기준각이 되게끔 요 흰색 삼각형을 갖다가 직각삼각형으로 재변형을 시키자고. 이렇게. 그럼 요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름이지.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진 삼각형이고, 이 빨간색 삼각형 같은 경우는 원 안에서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건 직각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봐. 요 호 AC에 대해서 요 B, 요 호 AC야? 보여요? 요 호 AC에 대해서 요 각은 요 각이랑 어때? 똑같지? 원주각이니까. 여기랑 이건 여기랑 같다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B는 여기가 기준각, 여기가 직각이야. 빗변,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R분의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미쳤어.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사인 C 값 보여줄게. 자, 사인 C도 마찬가지. 기준각을 갖다가 이제 C로 가지는, 기준각을 C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각이 되게끔 보조선을 갖다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보조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무한의 삼각형을 만들 거야.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럼 여기 직각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이번엔 호 AB에 대해서 이 C는 호 AB에 대해서 이 C는 호 AB에 대해서 이 각이랑 어때? 원주각으로 같지. 얘가 이거 얼마가 돼? C 되겠지. 됐냐? 그럼 기준각 이 C에 대해서 이게 빗변이고 이게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C게 되겠지. 2R분의 얼마? 사인 C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럼 이 C가 된다. 다시 정리할게. 이제 나 이 R에 대해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에 대해서 C를 갖다 정리할 거야. 오케이. 이 R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얘들아. 됐어, 여기까지?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됐습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 이 과정은 별거 없어.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가 내가 알려줄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얘를 갖다가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결국에는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제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지 그래야지 얘들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중요해. 이 상황을 보시라. 사인 법칙 언제 사용하는지. 첫 번째 상황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 관련된 공식을 보면 얘랑 얘인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외접원의 지름이랑 관련된 식이지. 얘도 외접원의 지름이랑 관련된 식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이 주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아 사인 법칙 적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요 공식을 잘 봐봐. 요 공식. 요 공식을 잘 보면 요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름이랑 요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이지. 자 그럼 봐봐. 얘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세 내각이 있는데 세 내각 중에 한 내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만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자 다시 이 R은 이거라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이 A, B, C는 삼각형이 세 내각인데 세 내각 중에 세 내각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세 내각 중에 한 내각이랑 그 내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사인 법칙 적용하면 된다고. 자 다시 삼각형의 한 내각이랑 그 내각을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 때야. 이건 필기해야지. 그냥 수학 중심에서는 이거 언제 적용하는지 이거 안 나왔잖아. 그냥 공식만 나와있지. 공식만 외워서는 이거 문제 풀 때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고. 적용 못한다고. 자, 세 번째 들어갈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게 많이 나와. 자, A 대 B 대 C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소문자 A, B, C 갖고 왔지. 그럼 이거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야.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봐봐. 요 A 같은 경우는 사인 A 넘겨버리면 A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B는 BR 넘겨.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럼 C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들아 이거 비례상수 이하를 갖다가 다 약분시켜버리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는 그 변을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의 B랑 어때? 같다고. 요거까지. 자 문제 들어갈게. 내가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보고 문제 풀 때 그대로 문제를 따라서 풀면 돼. 자 506번 볼게.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걔를 갖다가 사인 법칙만 적용하거나 코사인 법칙만 적용하는 문제는 안 나와. 둘 다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둘 다 적용하는 문제. 그러면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주어지겠지.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연습을 좀 해서. 자, 들어갈게. 506번 볼게. 자, 506번 보면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 이렇게 돼 있지. 삼각형 ABC 일단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봐라. 자, 스몰 b가 3루트 2야. 그럼 스몰 b는 여기겠지.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각 a가 몇 나오느냐 105도네. 아유 교수 잘못 그렸다. 등각으로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릴게. 여기다가 a라고 놓고 여기다가 b라고 놓고 여기다가 c라고 할게. 얘가 이렇게 여기야. 그러면 스몰 b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이가 여기네. 여기가 얼마냐면 3루트 2. 그 다음에 스몰 b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여기가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지 얘들아.
됐어? 그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C의 값. 스몰 C. 스몰 C는 왜겠지? 왜 이리 이놈과 뭘 구하라고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고 이렇게 나와있지. 외접원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는 말이 없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봐봐. 한 변의 길이 주어졌지. 얘 마주보면 한 내가 알지. 몇 번째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지. 그래서 사인 법칙 적용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잘 봐봐. 사인 30도 분의 이거야. 사인 30도랑 분의 이 길이를 했을 때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써야 돼. 그러면 사인 30도 분의 뭔가 3루트 2거라고. 얘가 외접분의 지름이지. 일단 구해볼게. 2분의 1 분의 3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외접분의 지름이야. 그럼 외접분의 반지름 어떻게 되겠어?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반지름을 일단 구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도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갖다 구하려면 얘 마주보고 있는 가위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 얘가 알아. 삼각형 세 내각이면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얘 빼면 이거 한 개 나오겠지. 여기 몇 도야? 135도. 몇 도? 85도. 얘도 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분의 얘는 사인 45도분의 C랑 같아. 다시 얘분의 얘는 사인 45도분의 C랑 같아. 그게 다 지름이야. 그래서 얘는 사인 45도분의 얼마? C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자, 얘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루트 2면 그럼 2분의 루트가 전체 다 넘겨주라고. 그럼 C는 얼마냐면 C는 6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났네. 얘 하면 2야 2야. 약분해서 얼마 C?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어?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들아. 각 A가 몇 도로 줄었어? 120도. 그러면 등각삼각형 그리네. 자, 얘가 A고 얘가 120도야. 얘가 B, 얘가 C. 그리고 스몰 A 길이가 얼마나 주어지냐면 2루트 3. 그럼 여기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스몰 C면 각 C를 마주보고 있는 변 여기라고. 얘가 얼마? 2.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수 구하라는 게 요 각이랑 이 변의 길이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문제수 주어진 상황을 잘 들여다보라고. 한 변의 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한 내각끼리 아니라 사인 법칙 써와. 그리고 사인 120도분의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해석이 나오냐면 사인 120도 같은 경우는 사인 이거지. 90도 짝수 배수 홀수 배수. 짝수 90도 곱하기 2잖아. 함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 했던 얘는 사인 60도. 2, 3에서는 사인값 플러스지. 플러스 이거잖아. 얘는 얼마나 더 있으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분의 2루트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 계산을 하면 이거 날아가고 4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지름이야. 외접분의 지름. 외접분의 반지름은 일단은 2 이렇게 되어있고, 얘들아 외접분의 지름에 대한 공식 한 개 더 있어. 사인 이거분의 이거 써도 되지만 사인 이거분의 이거 써도 되지. 그럼 요각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이거 구해. 그래야지 이거 구할 거 아니야. 지금 세 내각 중에 하나밖에 몰라. 저거 두 개는 알아야지 이 B를 갖다 구할 거 아니야. 이것도 구하게. 그래서 사인 C분의 2 해서 C를 갖다 써고 사인 C분의 2. 그래서 그러면 사인 C는 얼마 나오냐면 사인 C는 2분의 1 이렇게
얘들아, 삼각형 세 내각 중에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세 개 합쳐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만들어주는 얘가 얼마야? 30도지. 여기 얼마? 30도. 여기 구했잖아. 이렇게 구했잖아. 얼마? 여기도 30도. 오케이. 이거 이등변 삼각형. 끝났네. 이거는 그럼 사인 굳이 쓸 필요 없지. 이등변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 얼마? 그래.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자, 여기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문제 푸는 거 내가 지금 되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갖다가 다 기억을 하라고. 이해가 일단 기반이 돼야 돼. 이해하는 게 제일 우선. 오케이? 정확히 얘들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에 AC 위에 점 D가 있다. 이렇게 점 D 여기가 있고, 이 AD가 지금 얼마나 어디냐면 3. 그 다음에 BAD가 60도. 그 다음에 BDC 여기 105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얘들아 뭘 구하래? 삼각형 ABD에 ABD다. ABD. 삼각형 ABD는 얘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외접원이라고. 그래서 요 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봐라. 그럼 요 외접원의 지름을 갖다 구해야 돼. 그럼 요 놈 입장에서 사인 매트릭스 써야 돼. 나 들어갈게. 사인 매트릭스라면 한 내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근데 그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분의 1이 얘 주어졌지. 요 놈 마주보는 각이 이거지.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생각을 해봐. 이건 구할 수 있다고. 여기 구할 수 있잖아. 평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 몇 도냐면 75도지. 여기 구할 수 있지. 몇 도. 그리고 사인 법칙 적용할 때 쓰이는 각들은 무조건 특수각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럼 사인 법칙 쓰자고. 그러면 사인 45분의 루트 3하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끝났네. 얘 다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루트 2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계산을 하면 루트 6이야. 이게 지름이라고. 그럼 단지름은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자, 외접된 넓이 구하니까 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4분의 6이지. 얼마? 2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되나? 자, 넘어갈게. 자, 192페이지. 얘들아, 춥지 않지? 혹시 더운 사람? 춥진 않지? 근데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되냐? 지금 살짝 더워서 지금. 자, 네, 60번.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으면 답하래 얘들아. 자, 1번 봐봐. 1번 봤더니 A 더하기 B 대, 그 다음에 B 플러스 C 대, 그 다음에 C 플러스 A는 지금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8대 9대 7이 이렇게 나왔지. 이것도 있잖아. 보자마자 또 신나갖고 또 이거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있어. 얘 마주보는 거 A잖아. 그 A에 대한 사인값
얘 마주보는 각이 B지. 그놈에 대한 사인값. 얘 마주보는 각이 C지. 그놈에 대한 사인값. 요 B랑 요 B가 똑같다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세변의 길이야. 세변의 길이 B. 얘가 세변이냐? 아니지. 얘는 A 길이랑 B 길이랑 합친 놈이야. 얘는 B 길이랑 C 길이랑 합친 놈이고 얘는 C 길이랑 A 길이랑 합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비례식 나왔다고 해서 또 신나갖고 또 이거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럼 봐봐. 얘랑 얘가 B가 몇 대 몇이야? 8대 9대 7이지. 그럼 이걸 식으로 쓰려면 얘 길이가 8일 때 얘 길이가 9고 얘 길이가 7이라는 뜻은 아니지. 그냥 B가 8대 9대 7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A 더하기 B가 얼마? 8K. B 더하기 C가 얼마? 9K. C 더하기 A가 얼마? 7K. 자,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문제예요. 여기가 3대 4대 5야. 그럼 그 3대 4대 5라는 얘기는 비율이 밑변이랑 높이랑 빗변이 3대 4대 5라는 얘기잖아. 길이 자체가 3, 4, 5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럼 요놈 밑변, 높이, 빗변을 갖다가 길을 갖다가 식으로 쓸 때 3, 4, 5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되냐면 3A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쓸 때 4A 이렇게 쓰고 여기 뭐라고 써? 5A 이렇게 썼잖아. 왜 A라는 문자를 갖다가 같이 세트로 묶었냐면 A에 1이 들어가면 3, 4, 5지. A에 2가 들어가면 6, 8, 10이지. A에 3 들어가면 9, 12, 15지. 이런 식으로 A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3대 4대 5인 B를 뜻하는 길이를 갖다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문자랑 이렇게 세트를 묶어서 길이를 나타내야 된다고. 이 문자 모양은 A를 쓰든 B를 쓰든 K를 쓰든 Z를 쓰든 상관이 없어. 그 관점에서 L식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럼 얘는 길이가 8, 9, 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B가 8대 9, 7이니까 요거 식으로 쓰면 8K, 9K, 10K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지? 이 상태에서 A, B, C, B를 구하자고. A, B, C를. 그리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 뭐거든? 삼각형 세변의 길이 B. 그래서 A, B, C, 그놈의 B를 구해보자고. 연립하면 돼. 여기서 여기 뺄게. 여기서 여기. 그러면 B 날라가고 C-A가 나오겠지. C-A가 얼마냐면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지. 2C가 얼마야? 8K 이렇게 되고 C 하나가 얼마? 4K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랑 B도 다 구할 수 있지. C에다가 4K 대입하면 B는 얼마? 5K 되겠지. 5K 여기다 대입하면 A 얼마? 3K 되니까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A 대 B 대 C 대 3 대 5 대 4지. 그럼 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여기까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래? sin A 대 sin B, sin C 구하라 되지.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3 대 5 대 4 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지?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자, 2번 들어갈게. 자, 2번 갈게. 2번 봤더니 지금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몇이래? 4대 3대 6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걔를 바꾸면 요거 대 요거 대 여기가 지금 얼마나 도전이면 4대 3대 6 이렇게 좋아졌지. 근데 얘는 얘랑 똑같이 B가. 그럼 A는 4K. 그지? B는 얼마? 3K. C는 얼마? 6K, B씩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A, B 곱하래. 그럼 둘이 곱해. 그럼 A, B는 12K제곱 몇 되겠지? B, C는 얘랑 곱하면 되지. 얘는 18K제곱이지. 그 다음에 뭐야? CA지. CA는 뭐야? 24K제곱이지. 그럼 얘 대 얘는 12 대 18 대 24지. 어차피 K제곱은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12 대 18 대 24도 약분할 수 있잖아. 6으로 약분하면 2 대 3가 얼마야? 4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513번.
얘들아 이거 이제 지워도 되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513 봤더니 얘들아 반지 이름의 길이가 6인 무한 줄 거. 얘들아 반지 이름의 길이가 주영 거기 앉으면 안 돼. 반지 이름의 길이가 6인 원 미칠 거라 했지 얘들아. 자 이거 무슨 원이야? 내가 아까 전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는 매저번이 주어질 때라 했지. 여기 지금 매저이란 말이 있었고 없잖아. 문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매저번이야. 문제 보면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다고 돼 있지. 그럼 봐봐. 주체가 원일 때는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거지. 주체가 삼각형일 때는 원이 외접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외접원이라고. 그럼 사인 법칙.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6자리 외접원이야.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A가 얼마냐면 여기 75잖아요. 여기 A, B, C 이렇게 보였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냐면 자, 2 사인 A 플러스 C 곱하기 사인 B. 자,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일 때 스몰 c의 값을 구하면 스몰 c는 여기지. 자, 들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주어진 이 관계식을 다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식을 받으니 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지. 이거 갖다가 지금 못 푸는 이유는 각이 여러 개로 나와 있거든. A, B, C 세 각을 다 썼잖아. 그럼 주어진 관계식을 갖다가 얘들아 각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B지? 요거도 만약에 B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사인 값이 얼마다 라고 뽑아낼 수 있지. 할 수 있어. 세 내각은 ABC거든? 세 내각의 합은 80도. 그래서 삼각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관계식 이거부터 뽑아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그럼 여기서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미안해 쏘리. A 더하기 C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됐니? 그러면 A 더하기 C 대신에 요거 갖다가 쏙 하고 대입합니다. 그럼 주어진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 사인 마이너스 B에다가 사인 B 이게 1이 나오면 관계식이 나올 거고 각변환 쓰면 되잖아. 90도 홀수배수 짝수배수 2분의 2잖아. 90도의 짝수배수 함수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 4분면이지. 그럼 부호도 플러스. 얘는 2 사인 B야. 또 사인인데 얘는 2 사인 제곱부가 1이지. 됐어? 그럼 봐봐. 그럼 사인 제곱이 나와? 2분의 1. 그럼 사인 B로 나올 사인 B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얘가 상적으로 생각해봐. 요 B는 삼각형 세 내각이야. 삼각형 세 내각의 범위로 주어질 수 있는 건 3,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어. 왜냐면 세 내각을 합쳤을 때 180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각이 180도보다 큰 각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어. B는 나와봤자 1, 4분면 아니면 2, 4분면이야. 얘가 가지고 둔각이라고.
근데 사인 값은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나 다 양수지.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유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되겠지.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 B 각도 몇 도야? 그래 45도. 여기는 2사분면 각이 아닌 게 2사분면 각을 써버리면 모양이랑 더 140도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안 돼. 1사분면이라고. 그럼 얘들 이거 구하라 돼 있지? 끝났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필요한 얼마? 120도. 여기 얼마냐면 60도 되겠지.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사인 60도분의 얼마? C 있으면 이게 외접분의 지름이지. 반지름이 얼마네? 6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은 12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 2분의 루트 3이지. 넘겨. 그럼 C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지? 자, 끝났어. 그 다음에 54번. 얘들아, 여기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종류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봐봐. 우리가 삼각형 배운 거 몇 개 없어. 요거밖에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그래. 이등변 삼각형 정의가 뭐야? 그래.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의가 성립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얘는 이거지. 예각이랑 등각도 있어. 쌤 안 배웠는데요? 웃기고 다 빠졌네. 피타고라스 배우면서 배웠어. 여기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A라고 놓을게. 여기를 갖다 B라고 놓고 여기를 갖다 C라고 놓으면 여기서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를 갖다가 줄일 거야. 어떤 식으로 줄일 거냐면 얘를 갖다가 눕히는 방식으로. 얘를 눕히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얘가 직각에서 무슨 각이 되버려? 예각이 되면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좀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긴 변의 길이는 C가 아니라 A야. 그러면 이 관계식이 원래 직각이었을 때는 부호가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누가 그랬어? 얘가 그랬지. 근데 얘가 삼각형의 정의였다고. 있어, 배웠어. 정확히 기억나는데. 체크해야 돼. 개념이 그럴 수도 있어. 분각은 뭐냐면 요거 갖다 눕히는 거야. 요걸 갖다 눕히면 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가장 긴 변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그때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 계속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 얘들아 봐봐. 삼각형의 요소는 6요소거든? 6개 요소야. 각, 변. 근데 삼각형의 종류들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각각의 삼각형들을 갖다가 정의 내리는 방식이 각으로 정의 내렸냐? 변으로 정의 내렸냐? 변으로 정의 내렸지. 세 변의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같은 삼각형. 이것도 변으로 정의가 내려졌지. 얘도 변. 변에 관한 식이잖아. 얘도 변에 관한 식이지. 변에 관한 식이지. 193페이지 봐봐. 514번.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할 때 들어가겠지. 삼각형 종류 물어보는 문제지. 516번 봐봐.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이거 이렇게 물어봤지. 삼각형의 종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관계식을 갖다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싹 다 바꾸면 되냐면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싹 다 바꿔버리면 돼. 그럼 보일 거야. 접근 방식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돼. 다시 삼각형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 주어진 관계식을 싹 다 뭘로 바꿔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싹 다 바꿔버리면 돼. 그치? 그럼 514번 볼게. 자, 사인법칙 보면 얘들아, 사인법칙 공식이 이게 있었고 이게 있잖아. 내가 문제 주어진 관계식 봐봐.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 했더니 B 사인 제곱 A는 자 주어진 관계식을 갖다가 잘 한번 뜯어보자. 스몰 B랑 스몰 A는 변이지. 얘는 건들 필요 없지. 사인 A가 변이냐? 아니지. 사인 B가 변이야? 아니지. 얘네들은 변을 바꾸라고. 그래서 사인 공식을 봤더니 사인 A는 지름이니까 지름도 변이잖아. 이것도 변이지. 그럼 사인 A는 이걸 바꿀 수 있지. 사인 B도 그런 변이야. 그럼 이걸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 대신에 이걸 제곱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는 4R 제곱 분의 A제곱 B야. 좌변이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 얘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B제곱이야. 거기랑 A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얘 나가리. 얘랑 얘랑 어때? 같다 이렇게 될 거냐? 이거 이항시켜갖고 A, B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지. A, B, C는 변의 길이가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얘가 0이 나오려면 얘가 한번 플러스지. 두 배가 곱했으니까 여기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뭐야? A 길이랑 B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516번.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 사인 A 그 다음에 B 사인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사인 C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 이것도 삼각형 종용으로 봤잖아. 그럼 주어진 관계식에서 변 길이 빼고 나머지를 다 변해가는 길이로 다 바꿔버리라고 식으로. 여기 A, B, C는 건들 필요 없잖아. 얘는 변이니까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다 저걸로 바꿔버리면 되지. 얘부터 할게. 얘는 A 곱하기 2R분의 A니까 다 있을게. 그러면 A제곱이 되겠지. 이게 2R분의 B지. 곱해버리면 2R분의 B제곱이야. 이게 2R분의 C지. 2R분의 C제곱인데 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넘겨.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C제곱은 얼마? B제곱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무슨 삼각형? 근데 그냥 직각삼각형 큰일 난다. 어디가 직각인지 표시해줘야지. 어디가 B편이야? B가 B편이지. 그럼 얘 마주보는 각이 직각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치? 자, 얘들아, 5분만 쉬다가 코사인 법칙 들어가게.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물 마셨다고.
주어진 상황이 이런 삼각형이 주어지고 꼭지점 A에서 선분 BC가 수선을 잘 내린 상황이야. 그렇게 만들면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왼쪽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갖다가 C라고 놓은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여기까지야. 이 상태에서 내가 좀 최종적으로 뭘 구할 거냐면 여기 AC 길이 있지. 이 AC 길이를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그래서 잠깐 들어갈게. 이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C지. 이 기준값 얼마야? B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누가 물어줄 수 있니? C 코사인 B를 쓸 수 있지? 얘들아 높이는 물어줄 수 있니? C 사인 B 쓸 수 있지? 자, 그 상태에서 봐봐. 여기 BC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자면 알파벳을 붙일 수 있거든? 각 A를 갖다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A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A에서 C 코사인 B를 갖다가 뺀 거지. 얘들아,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할 거고, 이 AC 같은 경우도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B라고 본다면 다음 것도 강의되게 성립하겠지. B 제곱은 C 사인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의 플러스 C 제곱 코사인 B 제곱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지. 그러면 1이지. 그럼 쟤는 얼마나 정리가 되냐면 얘는 C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C를 정리를 하면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정리가 됐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C의 코사인 B. 네, 코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 오케이? 외워. 자, 저거 외우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삼각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고 여기 C라고 놓고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갖다가 C라고 놓고 이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놓으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은 이 B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B를. 오케이? 그럼 일단 얘를 제곱시켜. 얘를 제곱한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 안 썼지 지금. 여기 제곱 여기 제곱해서 일단 더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여기 하고 여기 끼인 거 코사인 B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그럼 봐봐. 공식이 두 개가 더 만들어지거든? A 제곱이랑 C 제곱에 대한 공식도. 그럼 A 제곱은 이번엔 기준을 갖다가 여기 입장에서 본 거야. 얘를 구할 건데 지금 사용 안 하는 길이는 여기랑 여기지. 그럼 이 각각을 갖다가 제곱시켜줘.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이거 못하는 거야. BC 한 다음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A지. 그래서 코사인 얘들아 그림 없이 해볼게. 그림 없이 하면 C제곱이지. 사용 안 하는 길이는 A랑 B지. 그럼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배 이거야. 그럼 A, B 한 다음에 얘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코사인 C 이렇게 합니다. 이게 코사인 정리, 코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여기서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정리를 할 거야. 우리 아까 사인 법칙에서도 사인 A 얼마인지, 사인 B 얼마인지, 사인 C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공식이 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 코사인 A가 얼마고 코사인 B가 얼마고 코사인 C가 얼마인지 그놈에 대한 결과물도 있어. 일단 코사인 A부터 할게 순서대로. 자, 코사인 A는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거든? 얘들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보면 된다. 코사인 A는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이 A지.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이 A잖아. 그럼 얘를 끼인 각으로 가지는 변이 BC야. 그리고 곱해. 두 배 해서. 그 다음 분자는 얘네들이 각각 제곱해서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 사용 안 한 편. 제곱해서 빼면 돼. 자, 그럼 다시. 코사인 B는 좀 봐봐. 얘를 갖다가 끼인 각으로 가지는 두 변을 갖다 밑에다 쓰면 돼. 그럼 각 B를 갖다가 끼인 각으로 가지는 두 변은 AB겠지. 각 B를 갖다가 두 변으로 끼인 각으로 가지는 두 변은 AC지. 그럼 얘는 두 개의 AC 이렇게 하고 분자에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 그대로 올리려 했다. 제곱해서.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우리 사용 안 하고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하고 구조로 외워보려고. 자, 그다음 코사인 C는 각 C를 갖다가 끼인 각으로 가지는 변이니까 AB야. AB. 그걸 분모에 깔아. 그럼 얘는 2AB 분의 얘를 제곱해서 올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고. 얘들아 외우세요. 내가 지금 2분 줄 테니까 빨리 외워. 그리고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공식이 사인 법칙이 복잡해, 코사인 법칙이 복잡해. 코사인 법칙이 훨씬 복잡하지. 근데 이게 좀 더 어렵다. 일단 외우는 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 돼. 자, 얘들아 시작할게. 자, 코사인 법칙 마찬가지 얘들아. 사인 법칙처럼 언제 얘를 갖다가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하는 상황이 중요해. 첫 번째 상황. 자, 코사인 A값, 코사인 B값, 코사인 C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하지. A, B, C 세 변의 길이가 다 필요해. 코사인 B를 구하기 위해서도 A, B, C 세 변의 길이가 다 필요해. 이것도 마찬가지. A, B, C 세 변의 길이가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또는 세변의 길이의 B가 주어져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봐봐. 여기가 4고 5고 6이다. 그럴 때 그 코사인 B 값을 구하래. 그러면 코사인 B는 저 공식 쓰면 얘를 갖다가 끼인 각으로 가지는 두 변을 갖다가 분모에다 깔아주죠. 그래서 2배에 4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올리라 해서 그럼 16 더하기 25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제곱 36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세 변의 길이의 B로 주어져도 이 공식 쓰는데 전에 지장이 있는 게 이거 B가 4대 5대 6이라고 할게. 그럼 이걸 식으로 작성하면 4K, 5K, 6K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공식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공식 적용 그대로 해볼게.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2배 이거 그대로 박아야지. 그럼 얘는 4K, 5K 이렇게 돼. 분의 이거 제곱해서 올리라 했다. 그러면 16K 제곱 더하기 25K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36K 제곱이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K 제곱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K 제곱. 자, 이것도 정리하면 K 제곱이지. 근데 분모 분자에 K 제곱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날라가면서 숫자로 정리면 될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나 길이 B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이 공식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한 상황을 잘 보자. 두 변의 길이랑 한 내각을 알고 있으면 되지. 다시 두 변의 길이랑 한 내각. 이 두 변의 길이 알면 요것도 알 수 있고 요것도 알 수 있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두 변의 길이랑 뭐 한 내각.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모든 참고도 모든 교과서에 보면 두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라고 상황이 주어지거든. 195페이지 봐봐. 195페이지 보면 연구 1번에 가고 유형 분석에 연구 1번에 가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수학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참고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 교과서에 밑줄 긋지 마.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끼인 각이 아니라 한 내각, 이게 좀 더 일반화된 표현이야. 이렇게 외워. 왜냐면 봐봐. 왜 참고서랑 교과서는 왜 끼인각이라는 용어가 나왔냐면 이 공식 때문이거든. 두 변의 길이랑 이 각이지. 근데 AC 입장에서 보면 B는 AC 입장에서 아니 미안해. AC 입장에서 보면 B는 끼인각이지. 자, 이 공식 보자. BC와 A지. 그럼 BC 입장에서 끼인각은 BC 입장에서 끼인각은 A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자, 이거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진 거야? 아니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진 거 아니지. 근데 이렇게 주어져도 문제 풀 수 있다고. 코사인 적용할 수 있다고. 어떻게? 두 변의 길이 안 보자. 모르니까 이거 X라고 나와.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요거 제곱을 해야겠지. 4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2배 3 x 코사인 세타 하면 세타 가가 당연히 크기 주어질 거야. 그럼 이거 구했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x값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끼인각이 아니라 그냥 한 내각의 교역을 해라고. 굳이 끼인각이 안 주어져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 말을. 알겠지? 끼인각으로 외우지 마. 한 내각이야. 자,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는 이제 뭐 적용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의지. 코사인 법칙이 활용되는 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코사인 값을 물어보면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인은 뭐야? 근데 얘도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봤더니 두 변의 길이 한 내각이지. 그럼 일단은 코사인 법칙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그러면 두 변의 길을 모르니까 x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 적용할게. 그러면 4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그럼 9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6x에 코사인 30도지. 그럼 코사인 30도면 6분의 루트 3이지. 오케이? 그렇게 네가 정리하면 x값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그럼 x값 구했어?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아 미안해 미쳤나봐. 30도라고 하면 안 되지. 30도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세타라고 볼게. 이렇게 해서 됐어? 자, 그러면 요거 구하면 x값이 나올 거거든? 그럼
코사인 값도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세타 같은 경우는 1, 4분면일 수도 있고 2, 4분면일 수도 있지. 지금 내가 그림을 예각으로 그리긴 했지만 둔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사인 값은 1, 4분면이나 2, 4분면인데 똑같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구해서 코사인으로 사용하면 코사인 값이 예를 들어서 5분의 2가 나오라고 할게. 그럼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 4분면이지. 그러면 예각이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돼요. 여기 세타를 놓고 이거 5분의 2니까 여기가 5고요. 얼마인지.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면 나오겠지? 그럼 5분의 2가 사인 값도 나와. 그런 식으로 하면 탄젠트가 나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게 코사인 값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삼각비의 값 다 구할 수 있다고. 사인 값이랑 탄젠트까지. 알겠지? 자, 그럼 195페이지. 보기 쉽지 않게.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게 나와요. 자, 1번 봤더니 자, ABC가 이렇게 주어서 자, 스몰 A 값이 얼마라고 하냐면 2루트3이네. 그럼 여기가 2루트3이겠지. 자, 스몰 B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라고 주어졌대.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 이렇게 주어진 거지. 자, 스몰 C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스몰 C도 안 주어졌네. 미안해. 각 C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0도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두 변의 길이랑 뭘 구하래? 아니 미안해. C값이랑 여기 X라고 볼게. 여기 X값이랑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 사인 A값 구라고 나와있지. 자 일단 볼게. 코사인 법칙 쓸지 사인 법칙 쓸지 주어진 상황 보고 두 변의 길이랑 한 내각 주어졌지. 그럼 코사인 법칙 쓰자고. 그러면 X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 12 더하기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8을 루트 3 코사인 30도거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4, 3, 12. 그래서 얘 얼마냐면 4 이렇게 나와. 그럼 x가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c가 얼마? c가 2 이렇게 나왔고 사인 a 구하려면 사인 a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거분의 이거지. 아니 사인 a를 갖다 직접 못 구해 지금. 봐봐 사인 법칙 쓰려면 쌤 한 변이랑 이거 안 돼. 오케이. 그럼 사인 30분의 이거 쓰면 요 외조분의 지름은 알지. 근데 그 외조분의 지름을 이용해갖고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건데?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사인 a분의 이거 하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정이 길잖아. 그래서 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사인 a를 구하기 전에 코사인 a부터 할 때.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분모에 오는 녀석은 얘를 갖다가 끼각으로 가지는 두 변의 길을 갖다가 여기다 밑에 갖다 박을 했어요. 그럼 2배 2이잖아. 그럼 얼마냐면 8이고 두 변을 제곱해서 올리라 했지. 그럼 4 더하기 4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야. 그럼 얼마야? 12지.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4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값 음수 나왔네? 그래서 보면 2, 4분면 2, 4분면 때는 둔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못 그려. 직각삼각형 그리지 말고 그땐 동경 이용하죠. 5번. 저희 동경 이루는 가격대가 A야. 코사인은 공식이 반지름 길이,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지. 그럼 여기 점을 찍어서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이 길이가 A라는 얘기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럼 피타고라스면 여기가 루트 3이지. 그럼 코사인, 사인이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풀면 되는 됐어? 됐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A가 얼마라고 줬냐면 루트 A, B가 루트 3 플러스 1, C가 2. 그럼 이거 세분의 길이를 알 때지.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코사인 법칙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C도 아니야. 그럼 코사인 C 값 보면 되잖아. 코사인 C. 코사인 C는 얘를 갖다 끼인각으로 가지는 두 변의 길이를 갖다가 번을 다시 박아서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분자에 올리는 건 얘 제곱해서 올리라고. 그럼 2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돼. 그럼 4. 그래서 이거 일단 풀라고. 됐어요? 자, 한번 들어갈게. 자, 이거 전개했더니, 알다 이거 이대로 내려두자. 얘는 2루트 2, 루트 3 플러스 1이고, 얘는 정리했더니 3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루트 3이지? 얘랑 했더니 마이너스 2지. 그럼 이거 했더니 얼마냐면, 4에다가 2 뺐더니 얘가 2야. 그럼 2로 붙였더니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찾아줄 것 같은데 4, 2분의 얼마.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는 1,4분면 4,4분면 1은 없잖아. 삼각형 내각이기 때문에. C 몇 도? 45도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볼게. 얘들아, 주어져서 두 변의 길이랑 한 네 가지 길이가 주어졌지. 한 네 가지 길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여기 구하래. 여기 x라고 하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자고. 그럼 여기 제곱이야. 그럼 7이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 4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그래서 4x에다가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이거 풀면 돼. 다시 계산할게. 이거 넘겼더니 3이고 x제곱 이거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럼 2차 방정식 풀고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3인데 x는 길이니까 3 나올 수밖에 없겠네. 됐지? 자, 넘길게. 자, 521번. 왜 이렇게 덥지? 자, 볼게요. 얘들아.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나와있지, 얘들아.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뭐가 들어있어, 얘들아? B. 그럼 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B가 들어있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 쓸지 판단을 내려야 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B가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 써도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인 값의 B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인 값의 B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겠지. 근데 왜 사인 값의 B를 물어본 거야? 사인 값의 B를 물어본 게 아니지. 그냥 사인 B를 물어본 거지. 이건 코사인 법칙 그냥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그럼 여기가 1대 2대 루트 2에 그럼 이거 C로 쓰면 여기 K는 뭐냐? 여기는 2K, 여기는 루트 2K를 그릴 수 있겠지. 저희 상태가 사인 B 구하라 했으니까 코사인 B 구하자고. 그럼 코사인 B 구하면 그 사인 B랑 탄젠트 B 다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럼 코사인 B 쓰면 공식 쓸 때 부문에 오는 녀석은 얘를 갖다 끼인각으로 만드는 두 변의 길을 갖다 밑에다 박아라 했어. 그럼 두 배에 이거야. 그러면 4 루트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갖다 제곱해서 올리라 했다. 그러면 얘 제곱하면
8K제곱 이 제곱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려 했더니 4K제곱 그럼 이거 풀면 5K제곱 4 루트 2K제곱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답이 여기 없어야 되고 4 루트 2분은 근데 굳이 유리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인 값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처리하자고.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네. 그럼 1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1사분면 그러면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 X좌표지. 아니면 직각삼각형 그려. 1사분면인 거 알았으니까 기준각을 여기 B로 삼고 4 루트 2분의 5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오겠지. 32에서 25 빼면 얼마냐? 32에서 25, 7인가? 여기 루트 7이지. 그래서 사인 B는 얼마? 4 루트 2분의 루트 7. 그래서 이거 유리화해서 풀면 되잖아. 됐지? 자, 524번. 자, 세변의 길이가 얼마냐 얘들아? 2, 3, 4. 여기다 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봐봐. ABC의 세 내각 중 가장 작은 각의 길이 세타라고 한다 했지. 그럼 작은 각이 A인지 B인지 C인지 그거 갖다가 추론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추론하냐 봐봐. 이 삼각형의 각은 이 마주보는 변을 보고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어. 얘를 갖다가 각을 키우면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얘가 짧아지면 이 각도 어떻게 돼? 좁아진다고. 그럼 변의 길이가 봐봐. 여기 길이를 2, 3, 4라고 보면 2일 때 마주보는 각, 3일 때 마주보는 각, 4일 때 마주보는 각, 세 각들 중에 어디가 제일 좁겠어? 여기겠지. 이렇게 추려만 본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 쓰자. 코사인 세타는 분모에 오는 녀석이 얘를 끼인각으로 만드는 두 변의 길이가 갖다 나오니까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고 얘 제곱해서 올리라고. 그럼 9 더하기 16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에다가 이럴 땐 21 24 8분의 7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값이 얼마 나와서 양수 나왔네? 그럼 얘각이네. 1사보면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고 기준각 세타로 삼고 여기 8, 7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64에서 49 빼면 얼마냐? 15. 그럼 여기 루트 15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8분의 루트 15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얘들아 197페이지도 내가 이거 유형 설명했다. 525번 봐봐.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지. 삼각형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 528번도 봐봐. 기억, 니은, 딕을, 리을 봐봐. 삼각형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지. 그 문제에서 관계식이 주어질 거랬지. 그 관계식을 뭐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라고? 길이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라고. 코사인 법칙도 봐봐. 식이 두 개였잖아. 두 가지 종류였잖아. A제곱은 뭐, B제곱은 뭐, C제곱은 뭐, 그것도 있었고 코사인 A가 이거였지.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은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얘가 싹 다 길이니까. 오케이? 그럼 볼게. 525번. 자, 525번 보면 삼각형 ABC에서 자 B 코사인 A 얘가 뭐랑 같다고 되어 있냐면 지금 A 코사인 B랑 같대요. 우리의 목표는 길이에 관한 식으로 갖다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랑 B는 길이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코사인 A랑 코사인 B만 길이에 관한 식으로 갖다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쟤를 공식
공식 쓰면 2배 BC 되겠지. 얘를 B인 값으로 가지는 두 변은 B랑 C일 거라고. 왜냐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A일 테니까. A제곱해서 올려.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 바깥에다가 뭘 이렇게 한 거냐면 B를 갖다 이렇게 한 거야. 는 얘도 바꾸면 2배 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한 다음에 바깥에 A 가서 바꿔보려고. 자, 그러면 여기 A 약분, B 약분, 이 C 알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랑 갖다 해서씩 정리하면 되잖아. 자, 볼게요. C제곱 날아가고, 이거 넘겼더니 2A제곱, 이거 넘겼더니 2B제곱. 그럼 결국에는 A제곱이 B제곱이었대. 일단은 그걸 이거지. 얘 풀면 어떤 방식이 나오면 A랑 B랑 같은 경우가 A랑 마이너스 B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근데 AB는 양수지. 이게 성립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말이 되는데 길인데. 끝났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뭐. 이렇게 쓰라고. 자, 528번. 설문 봤더니 지금 관계식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네, 사인 B 그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B 얘가 얼마라고 나와있냐면 자 A 제곱 대 B 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 관계식 싹 다 바꿔. 뭘로? 비례가 되죠. 근데 일단 요 비례식부터 정리 좀 하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A 제곱 사인 B 코사인 A 는 B 제곱 사인 A 코사인 B 이렇게 바꾸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기회라는 식으로 썼다 바꾸려고. 스몰 A 스몰 B는 건들지 마. 사인 A 사인 B 코사인 A 사인 A 코사인 B 얘만 건들면 돼. 사인 A는 지름 2R분의 2지. 얘는 2R분의 B지. 그러니까 공식 외우는 기본이야. 수능 바로 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적용하는 상황까지 싹 다 외워야 되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이것도 변형할게.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려고. 자, 한번 들어갈게. 2R 말라고 B 약분 A 약분 그러면 2C 똑같네. 그럼 이거 정리해. 자, 이거 이렇게 정리했더니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전개했더니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고동수학상, 다항식, 연산. 복잡하게 주어진 식 인수분해하는 거. 고동수학상이야. 1단원 세우는 거. 고등학교 맨 처음 입학했을 때. 인수분해만 하면 다 끝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넘겨면 봐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B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어야 이렇게 돼야지. 상 4개짜리 연습을 시키려고. 공통인수가 뭐니? C제곱이지. 그래서 C제곱을 붙였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지.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니까 묶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로 뺐더니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또 공통인수잖아. 이걸 묶었더니 봐봐. 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기 CJ는 나왔지? 마이너스 이거지. 됐어요? 이거는 얼마? 0. 그럼 끝났잖아. 이거 0 또는 이거 0이지. 자, 이거 0이 되는 상황은 A랑 B랑 같은 이등변삼각형. 이거 0이 되는 상황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B 빼면 얼마야? C지. 그럼 얘 마주보는 각은 각신데 그게 몇 도가 되는?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 두 개 갖고 되잖아. 그래서 A랑 B랑 같은 이등변삼각형 기울이랑 각 C가 90도인 이등변 직각삼각형 이을. 그래서 기억력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 근데 숙제는 다 해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론 설명을 다 할까? 일단 해봐. 그리고 모르면 흘리는 시간이야. 할 때 좀 다 해줄게. 알겠지? 숙제는 끝까지야. 한번